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아예요. 오늘은 좀 특별한 팟캐스트예요. 제가 구독자 5만 명이 됐어요. 5만 명.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짜잔. 여기 케이크가 있어요. 되게 작은 케이크인데요. 편의점에서 샀어요. 여기에 초를 올려볼게요. 이거를 뜯을게요. 짠! 감사합니다, 여러분. 뭔가 숫자 5라고 써 있으니까 제가 5살이 된 기분이에요. 5살?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구독자 5만 명이 된 기념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팟캐스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랑 제 이야기로 팟캐스트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좀 긴 팟캐스트예요. 긴 팟캐스트. 그래서 청소 같은 거 할 때 듣거나 자기 전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하는 첫 번째 팟캐스트 주제는 바로 왜 한국어를 배워요? 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 팟캐스트를 올렸어요. 그 영상 주제가 동기부여였어요. 동기부여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게 해요. 저 이거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게 만드는 힘.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 그 마음, 그게 바로 동기부여예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왜 한국어를 공부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동기부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준 이야기를 같이 읽어볼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좋은 한국어 문장이 많을 것 같아요. 공부하기 좋은 한국어 문장이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이랑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비슷하면 그 문장들을 연습해 보세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리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마리나예요. 나이는 25살이에요. 25살이에요. 사실 저는 원래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근데 독일에서 한 한국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저희는 2년 전에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캐나다, 독일,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지난 2년 동안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항상 언어가 문제였어요. 언어. 제 친구들은 영어를 못하고 저는 한국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저는 대화에 낄 수 없어서 좀 슬펐어요. 대화에 낄 수 없어서 좀 슬펐어요. 저 때문에 다들 영어로 말하는 것도 미안했어요. 요즘 저희는 제주도로 이사 가서 거기서 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새 집에서 재밌게 지내려면 한국어를 진짜 빨리 배워야 돼요. 제가 한국 여기저기에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드디어 제대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설레요. 기대돼요. 이게 제 한국어 공부 스토리예요. 리아 선생님 채널을 알게 돼서 정말 기뻐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마리나님. 근데 이거 K-드라마 아니에요? 너무 로맨틱한데요? 독일에서 한국 사람을 만난 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또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같이 세계 여행도 하고 멋있어요. 이런 게 제가 하고 싶은 사랑이에요. 해외에서 만나서 이런 드라마 같은 사랑하는 거? 저는 아무래도 한국인이라 이런 드라마틱한 사랑을 되게 좋아해요. 하고 싶어요. 한국인이라 제 안에 K-드라마가 있어요. 어쨌든 사랑은 언어를 배우는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되죠. 언어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단순하게 애인이랑 그 언어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더 열정이 생기는 그런 마음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이랑 대화를 안 할 때도 뒤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 그런 열정. 그 열정.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마리나님, 제주도에서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드세요. 저도 제주도를 좋아해서 나중에 좀 오래 여행하고 싶어요. 한 달 살기 이런 거 꼭 할 거예요. 마리나님은 한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많아요. 동기부여가 많아요. 그러면 저절로 공부를 하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즐기면서
재밌게 공부하세요. 오늘 공부한 문장들 남편이나 친구들한테 말해보세요. 그렇게 매일 연습해보세요. 알겠죠? 화이팅! 한국어 공부 항상 응원할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텍사스에서 온 저스틴 님이에요. 오, 텍사스? Howdy? 미국 텍사스에서 인사드려요. 구독자 5만 명 축하드려요. 어제부터 선생님의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발음이 진짜 정확하고 표현이 풍부해서 구독을 눌렀어요. 듣기 연습을 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딱 5만 번째 구독자였을 수도 있어요. 진짜요? 저는 예전에 한국 포항에서 1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때는 한국어를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국 문화는 진짜 좋아해요. 김치찌개나 짜장면 같은 한국 음식을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한국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 덕분에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그분은 실력 있는 음악가인데요. 음악하는 분인데요. 그분을 음악가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한국 법 드라마를 보면 검사나 변호사들을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던데 그렇게 부르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유튜브 채널 계속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스틴님. 포항에서 살았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포항은 부산이랑 좀 가까운 도시예요. 여러분, 부산은 알죠? 요즘 한국 부산 여행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포항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부산은 가봤는데 포항은 아직 안 가봤어요. 포항은 바다가 진짜 예쁘고 해산물이 유명한 그런 도시예요. 해산물. 근데 저스틴 님도 혹시 한국 사람이랑 사랑에 빠진 건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들 로맨틱해요? 물론 그냥 친구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스틴 님이 한국어에 다시 관심이 생기니까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스틴 님의 질문. 음악가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사실 저라면 그냥 이름 플러스
님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저스틴이면 저스틴님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한국어로는 모든 직업에 님을 붙여서 부르지는 않아요. 한국어에 선생님, 교수님, 변호사님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한국어로는 모든 직업에 님을 붙여서 부르지는 않아요. 가끔씩 어색할 때도 있어요. 음악가님, 이건 약간 어색해요. 좀 어렵죠? 제가 나중에 이런 걸 더 설명해 볼게요. 한국어 호칭. 한국어 호칭이 많이 어렵죠, 여러분? 그 음악하는 분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좀 비슷하면 이름이랑 님 이렇게 불러도 충분히 괜찮아요. 네, 어쨌든 저스틴님 한국어 공부 재밌게 하시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많이 드세요. 저도 짜장면, 김치찌개 진짜 좋아하는데요. 근데 미국에서 김치찌개를 요리해서 먹는다는 게 너무 대단해요. 요리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혹시 여러분들도 혼자 만들 수 있는 한국 요리가 있어요? 저는 외국인 친구들한테 한국 요리를 많이 해줘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요리를 해준 적은 많은데 외국 친구들이 저한테 한국 요리를 해준 적은 없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국 요리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그 다음은 러시아에서 온 아냐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짓말 아니고 제가 러시아 친구가 딱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아냐예요. 그니까 이분이랑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인 거죠. 그걸 한국어로 동명이인이라고 해요. 동명이인.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 동명이인. 네, 어쨌든 반가워요, 아냐님. 이분은 한국어로 메일을 썼어요. 앞으로 한국어로 쓰는 메일들은 제가 약간 수정을 할게요. 너무 잘 썼고 완벽한데 이게 좀 슬로우 팟캐스트니까 좀 더 일상적이고 더 쉽고 편한 한국어로 약간 수정을 할게요. 리아씨, 안녕하세요. 러시아에 사는 아냐예요. 유튜브 글을 보고 사연을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용기를 내서 보냅니다. 좀 부끄러운데 좋은 도전인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 한국어 공부는 단순히 그냥 취미가 아니었어요. 치료였어요. 치료.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옛날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외로웠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때 K-팝에 푹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어를 공부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됐고 한국어에 대한 애정이 생겼어요. 그때 한국어를 공부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안 했으면 이렇게 빨리 좋아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과거로 돌아가도 저는 꼭 다시 한국어를 공부할 거예요. 아냐님,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한국어가 아냐님한테 많이 도움이 돼서 너무 기뻐요. 아냐님한테 한국어 공부는 그냥 취미가 아니라 치료였네요. 치료. 그때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게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네요. 최고의 선택. 그쵸? 그리고 지금은 제 채널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제가 더 기뻐요. 진짜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힘들고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좀 새로운 걸 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언어 공부를 하거나 체스를 하거나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요. 저한테는 그 공부가 영어였어요. 그 언어가 영어였어요. 영어가 제 인생을 좀 많이 바꿨거든요. 저도 아니아님처럼 과거로 돌아가도 영어를 공부할 거예요. 사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더 많이,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많이 공감이 가요. 공감 가요. 아냐님의 인생을 바꾼 한국어 공부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앞으로 힘들 때도 기쁠 때도 K-팝이랑 제 영상이 좋은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한테 좋은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냐님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앞으로도 즐겁게 같이 공부해요. 화이팅!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미국에서 온 랜던님이에요. 랜던님. 리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랜던이라고 해요. 우선
구독자 5만 명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는 좀 특별하고 재밌어요. 저는 이제 한국어를 공부한 지 5개월 정도 됐어요. 지난 2025년 12월에 처음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5년 동안 프랑스어를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2025년 12월에 영화 K-pop 데몬 헌터스랑 기생충을 보게 됐어요. 정말 느낌이 완전히 다른 영화들이죠. 그 영화들을 보고 나서 한국어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서 바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는 앞으로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요. 나중에 한국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도 받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 내년에는 연세대학교로 유학도 갈 예정이에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재밌고 매력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한국어의 발음이나 표현들이 프랑스어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한국어에는 오래된 역사가 있어서 역사를 전공하는 저한테는 더 특별하고 중요하게 느껴져요. 항상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랜더님. 너무 멋진 꿈을 가지고 있네요. 한국 역사를 연구하고 싶다니. 진짜 너무 멋진데요?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도 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영어랑 역사였어요.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졸업을 하기 전에 수능을 봐요. 수능은 시험 이름이에요. 시험 이름. SAT 같은 그런 중요한 시험인데요. 대학 갈 때 꼭 필요한 시험이에요. 한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시험은 무조건 봐요. 모든 학생들이 한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시험을 봐요. 4과목이에요. 4과목. 이건 무조건이고 여기서 또 2개 과목을 골라야 돼요. 또 골라야 돼요. 엄청 많은 과목이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과목을 골라야 돼요. 저는 여기서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골랐어요. 이 2개를 같이 공부하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신기했어요. 신기하면서도 재밌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역사에 진짜 푹 빠져 있었어요. 특히 세계사 과목은 제가 항상 1등이었어요. 1등. 진짜로. 이러니까 좀 자랑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진짜 잘했어요. 근데 과학 이런 건 너무 못했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팟캐스트에서 여러분들한테 한국 역사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진짜 재밌는 한국 역사 얘기. 근데 아무래도 역사를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쵸? 좀 지루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저는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채널이 좀 커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꼭 해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게 가장 큰 힘이 돼요.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돼요. 어쨌든 랜더님 저랑 비슷한 점이 많네요. 그리고 저도 제 최애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가 기생충이에요. 최애 영화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생충이에요. 저는 언어 공부하려고 영화를 여러 번 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한국어는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여러 번 안 보는데 이 기생충 영화는 여러 번 봤어요.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영화 같아요. 그쵸? 근데 제 채널이 좀 어린 학생들도 많아요. 어린 학생들, 이 영화 보면 안 돼요. 아직은 보면 안 돼요. 좀 무서워요. 네, 어쨌든 랜던님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지금 한국어 초보, 비기너라고 했는데 너무 한국어를 잘하셔서 놀랐어요. 초보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잘해요. 어쨌든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파이팅! 네, 그 다음 이야기는 저스틴님 사연인데요. 어느 나라인지는 안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리아 선생님. 저스틴이에요. 선생님 채널 구독자가 벌써 5만 명을 넘었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사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까지는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데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꿈이 없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꿈이 없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 고등학생 때 보이스카우트 캠핑할 때 나무 심기 행사에 갔어요. 그때
예쁜 한국 여자분이랑 잘생긴 남자분을 만났어요. 캠핑하면서 힘들었을 때 저를 많이 도와준 분들이 바로 그 두 분이었어요. 정말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한국어를 몰라서 말을 못했어요. 그때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공부하다 보니 생각보다 진짜 재밌고 관심이 더 많이 생겼어요. K-pop, 한국 노래, 드라마에도 점점 더 빠지게 됐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됐어요. 한국어 공부에 중독된 것처럼 열심히 하다 보니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특히 한국 역사에 나오는 이순신도 최애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한국 대학교로 유학을 가고 싶고 나중에 한국에서 변호사도 되고 싶어요. 지금은 리아 선생님의 팟캐스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인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막힘없이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리아 선생님, 다시 한번 5만 명 축하드려요. 제가 끝까지 항상 선생님 편에서 응원하는 구독자가 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스틴님. 캠핑에서 만난 한국인 분들 덕분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셨네요. 진짜 특별한 이유네요. 그쵸? 저스틴님 어느 나라에서 만났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리고 한국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님이 최애라고 한 게 너무 귀여워요. 보통 최애라고 하면 아이돌 멤버들한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 오래된 역사적인 인물한테 최애라는 표현을 쓰니까 너무 귀여워요. 네, 어쨌든 나중에 젠님이 꼭 한국에 와서 그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한국어를 막힘없이 말할 수 있게 제가 앞으로 좋은 영상 더 많이 올릴게요. 우리 앞으로도 재밌게 같이 공부해요. 알겠죠? 파이팅!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싱가포르에서 온 테렌스 님입니다. 테렌스 님 반가워요. 이번엔 좀 짧은 사연이에요. 리아님 안녕하세요. 테렌스예요. 저는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랑 K-pop 데몬 헌터스를 보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1년 전에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어려운데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테렌스님. 여기서도 K-pop 데몬헌터스 얘기가 나왔네요. 저는 사실 K-pop 데몬헌터스 캐대현 이 영화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영화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테렌스 님이 옛날에는 한국어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관심이 생겼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한국어가 이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가 정말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어는 정말 아름다운 언어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면 나중에는 얼마나 더 잘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국어, 여러분의 언어로 누군가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한국어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워서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도 알려줄 수 있죠. 엄마, 오늘 내가 한국어로 I love you 라는 표현을 배웠어. 사랑해. 이렇게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 친구들도 한국어에 관심이 생기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테렌스님, 한국어가 많이 어렵지만 여유를 가지고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응원하는 거 알죠? 화이팅! 네, 이렇게 오늘은 6개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어땠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 직접은 아니네요. 실제로 만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메일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직접 메일을 받은 건 처음이거든요. 메일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제 팟캐스트를 듣고 그걸로 공부하는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어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 즐기면서 지치지 말고 천천히 즐겁게 같이 한국어 공부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랑 진짜 실제로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듣고 싶고 여러분들의 한국어 공부 방법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해요. 오늘은 6분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됐는지 그런 거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은 너무 바빠요, 사실. 너무 바빠서 이런 영상 찍고 한국어 수업하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바쁜 시기인데 이 시기가 지나가면 제가 여러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아마 서울에서 만날까요? 서울에서 만나도 좋고 제가 일본을 갈 때도 있으니까 일본에서 만나도 좋고 그러면 일본 구독자분들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슬슬 팟캐스트를 마무리해 볼게요. 사실은 오늘 영상을 좀 길게 찍는다고 했잖아요. 1시간 팟캐스트를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든 슬로우 팟캐스트는 다 짧은 팟캐스트잖아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팟캐스트였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팟캐스트니까 길게 찍어봤어요. 근데 1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걱정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1시간이 안 돼도 잘 들어주세요. 만약에 1시간이 안 되면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가져와야겠어요. 네, 오늘은 저의 첫 번째 긴 팟캐스트였는데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많이 긴장돼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이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가 좋았다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저는 피드백이 너무 필요해요. 항상 피드백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꿀잠 자세요. 아니면 이미 여러분들은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의 이 조용한, 이 천천히 말하는 한국어를 들으면서 이미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꿈 꾸고 꿀잠 자세요. 여러분, 제가 깜빡하고 말을 못했어요. 오늘 이 1시간 팟캐스트는 대본이 있어요. 평소에는 멤버십 구독한 분들을 위해서 공부 자료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대본, 한국어 그리고 영어로 해석한 대본을 무료로 올려놓을게요. 밑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그 대본 보고 한국어로 많이 연습해 보세요. 알겠죠? 저는 그럼 이제 진짜 갈게요. 다음에 더 재밌는 팟캐스트로 만나요. 안녕!